첫 번째 사람이 왔어요. 첫 번째 사람을 이제 X1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X1씨, 당시 몇 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전 36번 나왔어요. 100번 던졌는데 앞면에 36번 나왔어요. 36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X1은 그럼 36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사람은 저는 70번 나왔어요. 해가지고 뭐 그러면 X2는 70 이렇게 되겠죠. 이 하나하나 자체가 일종의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떠한 값이 대응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함수로 바라보는 거예요. 함수.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확률 변수라 그래요. 뭐 X가 어떤 사람을 조사했었을 때 그 사람이 36이 나올 확률 뭐 이런 식으로도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함수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체로서 변수의 역할도 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라지 X가 스몰 X의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함수를 우리는 이제 변수로 취급을 해서 우리는 확률을 구한다라는 것도 이후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 X가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36, 70, 50, 뭐 32 이런 식으로 셀 수 있고 그 각각의 값이 유의미할 때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 그래요. 이산적이라는 거는 저마다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36번, 37번, 38번, 혹은 뭐 70번, 50번. 근데 얘네들이 이 자체로서 확률적인 의미도 같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X 어떤 사람을 조사했을 때 그 사람이 36번 나왔을 확률 이런 거 얘기를 한다 치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36번의 횟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자체로서도 우리가 이후에 확률을 계산할 때 유의미한 그 데이터가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연속 확률 변수는 그렇지가 않죠.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는 10,000명 중에서 아무나 한 명 딱 골랐는데 그 사람의 키가 정확하게 170cm일 확률. 이거는 사실상 0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었죠. 170cm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170.0000에서 0이 이제 무한히 가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정확하게 170cm인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 사실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근데 그 아침의 키와 저녁의 키가 또 다르고, 여담으로 재미삼아 말씀드리자면은 사람의 키는 유리수일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해요. 무조건 무리수입니다. 사람의 키는. 하여튼 이제 확률론적으로 이게 칙도론적으로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키가 170cm다 라는 것을 논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키가 정확하게 170cm일 확률이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걸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 그 하나하나의 값에 대한 우리가 확률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범위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유의미하다라는 거죠. 사람의 키도 정확하게 170cm일 사람이 몇 명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170 이상, 175 이하인 사람, 이렇게 범위 형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뤄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머리카락을 딱 뽑았었을 때 그 머리카락 길이가 정확하게 10cm일 확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머리카락 길이가 5cm에서 10cm 사이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범위 형태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유의미하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횟수, 개수 이런 것처럼 앞면이 몇 번 나왔느냐 그 횟수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범위 형태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 딱 가서 데려와서 이 사람이 앞면이 나온 횟수가 35번에서 50번 사이일 확률 이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만 35번, 36번, 47번 그 각각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그게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확률. 라지 X가 스몰 X의 확률. 뭐 요것이 예를 들어 P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요 변수는 이제 뭐라 그런다? 이산확률 변수라 그런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함수 형태라 그랬죠? F의 무언가가 이제 어떤 값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범위 형태로 라지 X가 뭐 이상, 예를 들어서 뭐 이하. 요렇게 나오는 이제 확률. 요렇게. 키가 170cm 이상, 175cm 이하일 확률. 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요거를 이제 우린 뭐라 그런다?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되는 이 함수를 요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변수마다 불러주는 명칭이 좀 달라요. 네, 이게 좀 이름이 약간 좀 독특하죠. 왜 질량이냐? 매스 펑션을 이제 질량 함수라고 이제 직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매스가 물론 질량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매스의 뜻은 어떤 이 자체로 덩어리,
이 확률 분포로 봤었을 때는 이 덩어리 자체가 확률의 객체가 된다? 확률 객체가 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X가 35다. X가 36이다. 그 하나하나의 덩어리라는 거죠. X가 36이라는 거, X가 35라는 거, X가 37이라는 거, X가 50이라는 거, X가 뭐 70이라는 거. 그냥 그 자체로서 뭔가 이제 확률 객체가 된다. 그렇게 찾았을 때, 얘는 이제 밀도함수 density 펑션인데,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아까 정규 분포도 그렇지만, 이제 범위 형태로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키가 160에서 170cm 요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매스로서 의미가 작용이 돼야 한다는 거죠. 범위 형태,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그럼 이 각각의 그 점들은, 정확하게 166, 정확하게 169, 그럼 각각의 그 점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바라봐 줘야 되느냐. 적절한 용어로서 나온 게 뭐다? 이 밀도라는 거. 사실 density죠, 영어로는.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시면 사실 저는 농도라는 표현도 좋아하는데, 농도. 결국 농도가 축적돼서 이 덩어리라는 것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가령 밀도가 되게 높은 게, 농도가 진한 게 축적된다고 쳐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축적돼서 만들어진 덩어리는 아주 무거운 덩어리가 되겠죠. 그렇죠? 아주 농도가 옅은 게 누적이 돼서 그렇게 돼가지고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그 덩어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덩어리가 되겠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로 치면은 이 농도는 되게 작은 농도, 이 농도는 되게 큰 농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농도가 쌓여가지고 요러한 이제 덩어리를 만들었다라면은 되게 큰 덩어리가 되는 것이지만, 요러한 농도가 쌓여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었다 하면 그 덩어리는 되게 가벼운 덩어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매스에 대응시키기 위한 이 연속 확률 변수의 그 각각의 그 하나의 포인트들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미를 가져가겠다? 이게 density로서, 농도 혹은 밀도로서 우리가 가져가 주는 게 어떤 그 직관적인 모델링을 하는 데는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학적 개념이죠. 이 뭐 매스라든지 density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질량, 뭐 밀도라고 이제 직역을 하지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률 분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케틀레가 19세기 말, 그러니까 20세기, 사실 되게 최근이죠. 19세기 말 20세기 케틀레가 이 확률 분포라는 것을 이제 사회과학 영역으로, 이 통계학 영역으로 이걸 가져오기 전까지는 사실 지극히 자연과학적인, 그러니까 뭐 물리학, 화학 이런 자연과학에서 다뤄지던 학술적인 대상이 바로 확률 분포였어요. 그 전까지는. 이러한 개념을 뭐라고 정의를 할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라고 했었을 때 물리학자들은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바로 모델링이 떠오른 것이죠. 이제 그런 역사랑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